네, 팬데믹 기간에 식당들의 야외 영업을 허용했던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을 LA시에서 영구히 시행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텍사스주에서는 사실상 낙태를 금지했습니다. 임신 6주가 지나면 무조건 출산을 해야 합니다. 또 점차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LA에서 이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이 영구히 시행될 수도 있다고요? 네, 이 알프레스코 프로그램 이제는 많이들 익숙하시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설명하면 식당 실외에서 영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팬데믹 기간 실내 서비스가 금지되고 실외 서비스만 가능해지면서 이제 식당 옆에 뭐 인도나 아니면 주차장 그리고 차도에서도 한 차선 정도 이렇게 막고 패디오처럼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허용한 건데요. 네. LA 한인타운 식당들도 이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실내 서비스가 가능해진 요즘도 뭐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차 타고 타운 돌아다녀 보면 여전히 많은 식당들에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바깥에서 영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LA시는 이 프로그램을 영구히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영구히 시행하는 방안이 바로 오늘 논의가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LA시 의회가 관련 방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건데요. 네네. LA시 의회는 지난 12일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토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차장도 활용하고 또 그 외에도 뭐 간이 테이블을 이제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미 장애인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겠네. 네네. 그래서 LA 시의회는 미 장애인법 규정을 따르면서 준수하면서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을 영구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보고서를 작성토록 표결에 붙여서 이제 통과를 시킨 거였고요. 네. 그리고 오늘 에릭 갈세티 LA 시장이 제안한 2021-2022 회계년도 LA시 예산안을 LA 시의회가 검토하게 됩니다. 네. 이 예산안에는 알프레스코 시행의 일환으로 야외 식사 서비스를 영구화하는 그런 지역을 형성토록 저소득층 커뮤니티 식당들에다가 보조금 최고 $200만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갈세티 시장은 그렇게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을 영구 시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소득층 지역에 있는 식당들이 파크렛, 그러니까 주차장과 공원 같은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걸 뜻하죠. 여기에서 실외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구적인 파크렛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0만 가까운 보조금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영리 단체죠. 이 시클라비아, 이 알프레스코 프로그램 영구 시행을 위해 적극 나섰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시클라비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하루 네. 동안 이 차 다 막아놓고 그렇죠. 그러고서 그곳 걷거나 자전거 타고 다니거나 할 수 있게 행사 주최하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뭐 LA 한인타운도 그 행사가 벌어졌었고요. 우리 빌딩 앞에 위르쇼 블루보드에서도 항상 저희 네. 지구의 날이면 그런 일이 맞습니다. 행사가 있었었죠. 네네. 뭐 차이나타운도 그렇고 사우스 LA도 그렇고. 맞습니다. 근데 이 시클라비아는 이번에 갈세티 시장과 LA시 교통국과 함께 알프레스코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 서로 노력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클라비아는 자신들이 그런 오픈 스트리트 계획에 전문성을 띠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도움을 제공한다는 입장인데요. 시클라비아의 로멜 패스쿠얼 사무국장은 보다 많은 식당들이 더 많은 손님들 받을 수 있도록 음식점들에 무료로 도움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네. 한편 시클라비아는 팬데믹 기간 작년에는 그런 행사를 다 취소시켰습니다.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번에 다시 개최할 준비에 나섰는데요. 네. 다음 행사가 어디에서 열리고 그에 따라 어느 도로에 차량이 통제되는지 곧 발표가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아무튼 LA시에서는 작년 5월 29일부터 알프레스코 프로그램 시행해서 이제 1년 가까이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네. LA시 정부가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이 영구적으로 이제 시행하기로 확정을 한다면 LA에서는 지금과 같이 인도나 주차장 쪽에 천막 쳐놓고
그곳에서 식사하는 풍경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 얘기할 때마다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조금 이쁘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영구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그렇죠? 좀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이 파라솔도 이쁜 파라솔들 많잖아요. 이렇게 잘 놔서 네. 유럽식의 노천 카페식으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저도 거기 가서 먹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천막들 있는 거 보면 꼭 무슨 포장마차 같아가지고 좀 네. 들어가기가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근데 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포장마차 분위기라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사람마다 다 또 취미가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텍사스주가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한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텍사스주는 미 남부 보수주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긴 합니다만 네. 이번 소식은 이전부터 상당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가 낙태 제한법에 어제 서명했다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이 일제히 보도하고 나섰는데요. 낙태 제한법 이름은 Heartbeat Bill, 심장 박동법입니다. 네. 에벗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앞으로 심장이 뛰는 태아의 생명을 낙태 위험에서 지켜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심장 박동법이면 이 임신 몇 주 후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겁니까? 6주 후부터입니다. 6주. 네, 여성이 임신한 지 6주가 지나게 되면 이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 이게 심장 박동법의 골자인데요. 네. 6주는 배아기 태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여성들은 임신 사실 자체를 지각하지 못한다 하고요. 이 시기에도 그런데 앞으로는 텍사스주에서 낙태가 금지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실상 낙태 자체가 금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다시 말해 임신 6주가 지나면 무조건 출산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임신 몇 주 후부터 낙태가 금지가 되는 거였어요? 우선 텍사스주부터 보면 어허. 텍사스주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진 임신한 지 20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각 주들마다 낙태 제한법이 다 다르긴 합니다만 어허. 90% 이상은 임신 13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네. 또 현재 미시시피주의 낙태 제한법은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선 임신 15주 이후의 임산부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낙태 금지 시기를 6주로 앞당긴 이 텍사스의 제한법은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내용의 낙태법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렇기도 하고 어허. 또 이번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 낙태 제한법이 예외로 인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성폭력이나 근친상간 피해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텍사스주 심장 박동법에 따르면 이 성폭력이나 근친상간 피해자들조차도 6주가 지나면 낙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여성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당연히 반대의 목소리도 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낙태 제한법은 늘 논란이 많은 편입니다만 그렇죠. 이번엔 더더욱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텍사스 주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 텍사스 주의회에서 통과시킨 이번 낙태 제한법에 공화당 소속인 에벗 주지사가 서명을 하니까 개혁 성향 유권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프로그레스 텍사스는 성명을 내고 임신 6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건 위헌적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면서 낙태는 여전히 텍사스에서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논란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논란은 뭐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 차차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서 누구십니까?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고 있다는 이런 재미있는 소식이네요. 네, 혹시 그런 경험 실제로 하신 분들 요즘 생겨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월실저널은 마스크를 벗자 아무도 서로가 누군지 못 알아보고 있다란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는 그런 경우가 없겠죠. 그런데 지난 1년여 동안 처음 만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도 그 1년 동안 새로 고용된 직원이 있겠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이번에 마스크를 벗으면서 네. 처음 전체 얼굴을 보게 되고 네. 그렇게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신문이 그런 사례를 소개했다면서요. 네, 조지아주 샘스 클럽에서 일하는 캐트나 스캐넬이란 여성은 지난주 금요일 영업시간 전에 이제 매장 뒤편으로 갔는데 거기서 누군가 지나가면서 반갑게 굿모닝 캐트나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누군지 잘 못 알아보고 그냥 누구지 이러면서 하이라고 대답을 하고서 자신이 일하던 곳으로 갔는데요. 그곳에 그 여자가 있었는데 바로 옆에서 일하는 동료 직원이었던 겁니다. 너무 정말 큰 반전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놀랐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고 놀라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과학자들에 따르면 말입니다. 사람들은 마스크로 위로 드러난 그 눈이나 체형, 목소리만으로 타인의 외모를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뭐 눈과 이마 정도가 보이는 셈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나머지 가려진 부분, 그러니까 코와 입, 이 볼 부분은 그냥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숨겨진 퍼즐 조각을 끼워 넣듯 마스크 속에 감춰준 얼굴 아래쪽을 나름대로 그냥 상상으로 채워 넣고 그 모습으로 상대를 머릿속에 입력한다는 평가입니다. 이는 이제 소설에서 문장 표현만 읽고도 등장인물의 외모 같은 그런 거를 우리가 상상하면서 읽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과 거의 비슷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감춰진 얼굴 부위를 상상할 때 우리는 좀 더 괜찮은 외모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벗게 되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실제 얼굴이 나온다는 평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사에서 모든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완전히 다 끝나면은 그 회사 내에서는 이제 마스크 벗기 또 거리 두기 실천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LA에서 이제 주정부가 지금 이제 생각 중인 모양이던데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어느 하루 날을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다 모여서 이렇게 얼굴을 다 벗고 한 번씩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네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 네? 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만 해도 새로 오신 분들이 그동안에 1년 동안에 계셔서 맞습니다. 저는 마스크 벗으면 모를 것 같아요. 네. 네. 그전부터 있던 분들이야 뭐 다 마스크 쓰고도 알지만은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